그럼 오바마가 되는 것도 필연이고 트럼프가 되는 것도 필연이었다. 힘 있는 거인의 모습을 보면서 열광을 하는 거야. 도널드 트럼프! 사실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무조건 최후의 발악을 해요. 네, 청기누설 2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무슨 얘기 합니까? 미국 대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이씨, 우리 근데- 시간은 싫어할 것 같은데 미국 대선 얘기하면. 그러니까 너무 지겹지. 네. 그러니까 누가 당선이 될 건지, 뭐 그 결과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또 삐딱선 타야 되잖아. 삐딱선 타야 됩니다. 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건 말하지 않고 다른 데 보시고요. 그런 건. 자, 지금 녹음으로부터 방송이 나가는 시간까지 딱 하루의 시차가 있어요. 네. 그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것도 무시하겠습니다. 네. 완전히 한번 다르게 접근해 봅시다. 완전히 다르게 네. 접근한다. 다르게? 무슨 뜻이죠? 자, 미 대선이 아주 극심한 분열상 속에서 치러졌다. 뭐 여기에는 뭐 다 입을 모아서 똑같이 진단을 하고 있죠. 그렇죠. 내란의 조짐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먼저일까? 음흠. 무슨 얘기냐? 극심한 분열상이 대선에 그대로 나타난 거냐? 네. 아니면 대선으로 분열상이 극심해진 거냐? 뭐 이거는 그냥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뭐 사실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말이 맞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문제를 던질 필요는 있어요. 그게 작금의 미국 상황을 이해하는 접근법인데 음흠. 워낙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틀로 분석하기는 솔직히 좀 어려워요. 땅덩이도 넓잖아. 인구수도 엄청 많고. 넓고요. 주도 많고 사람도 그렇죠. 많고. 뭐 그래서 네.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게 하나의 틀로 분석하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오류로 빠지는 아주 지름길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중합시다. 뭐 트럼프 바이든이 들을 리는 없을 거고. 뭐 그죠? 하여튼 누구 한 명은 됐어요. 지금 한 명은 뭐 됐고 한 명은 잘 됐어요. 네. 아무튼 그래야 이제 민주주의라는 틀에서 한번 미국 대선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하는 얘기인데 이번 대선 이전에 사실은 분열상이 있었어요. 분열이 한 번 더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그런 분열상을 폭발적인 양상으로 드러낸 것이고 아하. 사실 이번만이 아니라 4년 전의 대선도 마찬가지였고 예.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게 뭐냐면 분열상은 계속되었다. 최근에. 예. 자, 이걸 엿볼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래서 딱 하나의 접근법을 뭐죠?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주류입니다.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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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종류가 아니라. 아, 술 종류는 아닌 거 네. 저도 알고요. 네. 주류인데 주류란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나요, 갑자기? 자, 주류? 우리 청기누설의 접근법 구름, 구조와 흐름. 구조와 흐름. 네. 이거에 따라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미국을 용광로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인종의- 여러 사람들 살고 있고 인종의 용광로. 인종이 다양하고. 그다음에 뭐 민족의 용광로. 민족도 이런 너무 얘기를 많이 많습니다. 해요. 이 봐요, 이거 아메리카 잡탕. 이건 잡탕이 저건 안 되지. 용광로가 아니라 냄비잖아. 냄비네. 국 끓이는 냄비잖아. 라티노. 지금. 왜 영상을 저런 걸? 유럽, 뭐 유태, 뭐 네. 트럼프도 독약이야. 이거 트럼프도 독약이야. 이건 뭐야? 크리스찬, 아니 독약을 넣은 냄비 먹고 죽으라는 얘기잖아. 독약만 들어가 있어 지금. 야. 라틴, 뭐 이건 아프리카, 되게 뭐. 의도적인 지금 저기 그 약간 풍자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용광로다. 아무튼 용광로다. 저건 냄비고요. 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용광로인데 용광로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양면성을 띠고 있는 그렇죠. 게 까딱하면 이게 콩가루 집안이 된다는 얘기야. 용광로가 좋은 것 같지만 너무 많은 게 들어가다 보니까 응. 완전 콩가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녹아지지 않으면 이건 콩가루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건은 뭐야? 용광로의 화력이야. 화력. 화력이 세지 않으면 이건 뭐냐면 녹지가 않고 예. 안에서 부대끼면서 그게 콩가루가 되는 건데 자, 이 지점에서는 자 그러면 미국이 용광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포용력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찬미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포용력이다. 인종, 뭐 민족, 종교, 성적 지향 이런 네.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포용력이 미국의 발전을 이끌었고 그래서 미국이 용광로가 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좀 뭐. 한편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현실 왜곡입니다. 아하. 현실 왜곡이고 네. 미국의 용광로 화력을 보증해 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류의 힘이었다는 거지. 용광로 화력은 결국은 주류한테 나왔다. 그렇죠. 그 주류. 주류가 주도권을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예. 다른 요인들을 종속범주로 놓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주류. 그래서 별탈 없이 진행이 되어 왔다라는 거라. 좋습니다. 응. 그 주류라는 것은 과연 뭡니까? 트럼프? 와스프라고 들어봤어? 와스프? 와스프? 와이프 말고 와스프. 와스프. 와이프가 들어가네. 아니라 와이프에는 들어가요. 무조건 충성을 해야 되는 대상이고 와이프는 충성. 예, 여보 충성. 예. 그렇지. 와스프. 네, 조금 예. 전에 녹음하기 전에 와이프 욕했대요. 네. 여기서 예. 무슨 욕했나 얘기할까? 집에 일찍 들어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상대를 안 훨씬 해줬구나. 일찍 안 들어가려고요.
좀 상례 좀 해주세요. 새벽에 들어갈 거예요. 저는 얼마나 매일 지금 새벽에 밖에서 들어갈 지금 거예요. 예. 경무에 시달리는데 그래도 좀 잠깐 밥은 좀 차려주라 그럼 진짜. 밥은 줘야죠 그래도. 얘들아 아빠랑 밥 좀 먹자 진짜. 그건 그렇고 와스프. 와이프가 아니라 와스프인데. 와스프. 자 W는 화이트, 화이트. AS는 앵글로색슨, 앵글로색슨. P는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백인 앵글로색슨 개신교도. 야, 딱 그때 넘어왔던 사람들이네요. 딱. 진짜 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미국 사회의 전통적 주류가 바로 이들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들은 그래서 기득권 세력이었다라는 거야. 와.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네 결국은. 딱 이거지. 허여애가 그죠? 허여애가. 흑백 사진이니까. 그러니까 앵글로 섹슨조가 생겼잖아 다들. 앵글로 섹슨 생겼는데 다 개신교 믿게 생겼어. 관상도 볼 줄 아세요? 생겼잖아요. 오, 독일 예. 사람 같진 않잖아 이분들. 예. 게르만족 같진 근데 않아요. 네. 이 전통적 주류의 심각한 붕괴 현상이 아하. 나타나기 시작을 해. 예. 지금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일단 수적으로도 지금 줄어들고 있대요. 계속 줄고 있고. 인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서 수적으로 2044년이 되면 네. 미국에서 백인이 소수가 된다. 소수 인종이 된다고요? 오. 양적으로 오르는 건데 예. 경제적으로 전통 산업이 쇠락을 했고 2008년에 위기를 겪으면서 백인 노동자 블루 칼라가 특히 붕괴를 했고 네. 문화적으로도 성적, 종교적 같은 극심한 갈등이 오히려 노정이 되고 그렇죠. 이러면서 백인 그룹이 분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부족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번역돼 나왔는데 정치적 부족주의라는 책, 요 책이야. 요 책이세요? 요 책 되게 재밌어요. 요 책 네. 한번 보세요. 이 책을 보면 그 백인 그룹이 네. 농촌 중서부 노동자 계급인 백인하고 네. 도시와 연안 지역의 백인으로 갈라진대. 야, 이것도 다른. 잘 봐. 요번에 민주당 공화당 요번에 느낌이네요. 대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지도를 놓고 딱 그러니까 그 빨간색과 파란색을 표시했잖아. 예. 연안 그다음에 도시적. 그러니까 뭐 이 여기는 서부 동부나? 파란색, 네. 중서부 여기는 전부 다 빨간색. 빨간색. 그러면서 뭐냐면 이렇게 백인이 그 그룹이 갈라지면서 서로 교류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거의 민족적 차이에 버금갈 정도로 균열이 발생한다. 와, 이 같은 백인이고 같은 앵글로 섹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 교류도 안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백인 세력이 이렇게 붕괴하고 균열이 되면서 이 와스프의 주도권은 쇠락을 하고 아하. 미국의 국가 정체성도 흔들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사회가 갈갈이 찢기면서 원심력이 작동이 되는데 네. 이런 일련의 흐름에 일대 지각 변동을 이끈 게 뭐냐면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이었다는 거예요. 지난 오바마 민주당 정권. 그렇지. 네.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이었고 그 뒤 트럼프의 당선이 바로 이 백인 기득권을 되살리기 위한 반격이었다는 거예요. 야, 그러네요.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 미국의 대선은 네. 거대한 사회 변동의 흐름이 아주 극적으로 정치적으로 표출된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얘가 그럼 오바마가 되는 것도 필연이고 트럼프가 되는 것도 필연이었다. 정리가 되죠. 자, 구조와 흐름은 대충 잡힙니다. 자, 그럼 미국 대선을 진보 보수 진영 대결 이렇게 대부분 보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또 평가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정치적 부족이라고 하는 말, 예. 부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영하고는 개념이 사실은 다른 거지. 갈갈이 찢겨져 있다는 그렇죠, 뜻이 그렇죠. 내포되어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좌대 우, 진보대 보수라고는 양분 구도를 뛰어넘는 더 세분화된 분화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네. 전제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갖는 특성이 있는 거지. 네. 뭐냐면 미국이 아니라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대선은 거대한 주도권 싸움이란 말이야.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대한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에 개별적 사회 집단의 개별적 이해는 네. 이 거대 전선에 종속된다라는 거지. 아하. 흡수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대립구도가 아니라 미국 대선에서 봐야 되는 것은 이 대립구도에서 나타나는 싸움의 양상. 아하. 이게 더 이제 중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차피 대립 구도는 뭐 있던 거고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싸움의 양상이다. 싸움의 양상? 네. 약간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렇죠? 오늘의 주인공인 미국의 주류. 예. 주류를 중심에 놓고 한번 말을 해봅시다. 아하. 주류의 싸움 방식을 이야기하는 건데. 주류의 싸움 방식. 자, 이들은 쇠락해가는 주류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쇠락하게 하는 주류가 순순히 기득권을 내어준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최후의 발악을 해요. 네. 최후의 발악. 발악이라고까지 해요. 깨갱한 적은 없어. 깨갱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주류의 기득권이 성할 때는 네.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주류의 가치관을 상대에게 내면화시키면서 자발적 종속을 유도를 하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게 되면 기득권이 쇠하게 되면 노골적으로 강제하거나 아하. 아니면 억지를 부린다는 거지. 그렇죠.
셀 때는 내가 받아준다. 그게 받아준다는데 이제 그때가 미국이 용광로로 온 거 표현될 때가 딱 그때라는 거죠. 그렇죠. 약할 때는 막 윽박 지르고 빨리 우리 말 따르라고 강제하는 것 같아요. 쉽게 이제 뭐냐면 어떤 그 허위의 가면을 벗어버리는 네. 거지. 근데 지금 미국의 상황이 딱 그렇다는 거야. 지금 상황. 그러니까 예. 선거 전부터 트럼프 진영의 대선 불복 가능성 계속 제기가 됐잖아. 지금도 선거 불복 소송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녹음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이제 아침인데 네. 조금 전에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긴급 뭐 성명 발표한다고 해서 네. 뭐 나오라 했대. 역시 그 얘기입니다. 역시. 불복입니다. 불복. 한치 어떤 네. 뭐냐면 예상도 빗나가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뭐 불복 가능성, 소요 사태 가능성까지 점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이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라는 건데 민주주의가 작동이 된다고 한다면 최고 권력은 투표소에서 탄생이 돼야 돼. 그렇죠. 투표에서 뽑는 사람이 우리의 주권자가 뽑는 사람이 돼야 그러니까 되겠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네.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투표소에서 행사한 한 표가 결국은 최고 권력의 탄생의 걸음이 돼야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걸 막고 하하. 길거리 또는 법정에서 최고 권력을 세우려 한다. 네. 이게 지금 기득권주의의 싸움 방식이고 그래서 억지에 가깝다 이 얘기인 거지. 투표에서 뽑으면 끝인데 법정에 가서 지금 해보자. 이게 말이 되냐? 억지라는 건데 우리 오늘 얘기 시작하면서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좀 얘기하겠다라고 그렇죠. 우리 머털 도사가 아주 심오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그 얘기하는 거고 있는 건데 자 보자. 민주주의의 기초는 갈등이에요. 예. 갈등이 없으면 서로 그러니까 나눠가지고 정파 나눠갖고 싸울 이유도 없잖아. 예.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도 할 이유도 없고 그게 같은 건데, 그지? 민주주의의 기초는 갈등이야. 갈등이다. 그러면 자 갈등의 주체는 누구야? 결국은 두 집단의 국민이야. 그렇죠. 그래서 두 패로 갈린 국민이 서로 자기의 몫을 요구하면서 갈등하고 타협하는 게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작동 원리죠. 이거 교과서 수준이야.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넓게 보면 미국도 이런 원리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다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 갈등의 성격이 좀 심각하다고 보는 거지. 아까 이제 거대한 사회분동을 얘기했잖아. 네. 뭐냐면 서로가 우리 몫이 적다고 지금 아하. 생각하는 데서 이 갈등의 치열성이 나온다는 거지. 내 몫이 너무 적으니까 네 걸 달라. 그렇죠. 서로도 그렇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비주류였던 층은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백인이 아닌 사람들, 논외로 치고 히스패닉이나 뭐 다른 인종들, 네. 쇠락해가는 주류인 백인 또한 우리는 기득권층이고 그래 그럼 깨평 조금 줄까 말까? 네. 이게 아니고 우리 몫이 적다. 오히려 우리들이 지금 역차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느낀다는데 문제의 원천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느낀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이런 박탈감이 적개심으로 이어지고 적개심이 되고 적개심이 민주주의 궤도에서 일탈을 유혹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소가 아닌 법정이나 길거리에서 최고 주권자가 그 행사를 하려고 한다는 이상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의 어떤 그 절차에 따라서 최고 권력이 탄생이 되는 게 아니라 완력으로 탄생을 하하. 시키거나 내지 네.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최고 그렇죠. 권력을 선출하려고 한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백악관 성명에서 연방 대법원까지 간다고 아예 선언을 해버렸다. 예. 지금 6대 3이잖아. 네. 그잖아. 그래 가면 법원에서는 트럼프 그러니까. 편들 가능성 이렇게 돼버린다고 한다면 자 과연 이게 민주주의냐? 이런 문제 제기가 당연히 성립이 될 거 아니에요? 아하. 물론 그것도 뭐 그러니까 법정 가는 것도 민주적 절차 아니냐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자 여기서 상대편이 그러면 멀거니 지켜만 보고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맞대응이 났으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의 과정이 평화적 프로세스가 아니라 폭력적 프로세스로 만약에 흐른다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럴 가능성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근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 세계 최강 국가 미국에서 그런 시나리오로 폭력 사태로 간다고 남북 전쟁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시나리오는 아직 실현이 안 됐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최악의 시나리오 수준에서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저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정치적 부족주의라는 책을 보면 재미난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 그걸 네. 제가 잠깐만 설계를 해드리면 레슬링 선수 트럼프 얘기야. 프로레슬링 선수요. 워리어, 그러니까- 헐크호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현상하고 예. 프로레슬링의 인기가 유사하다라는 얘기가 나와 대목이.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재미난 게 나왔어요. 홀 오브 페임. 이때는 그래도 꽤 젊었어. 그치? 도널드 트럼프. 이거 참. 트럼프는 실제로 레슬링 링에 올라서 그러니까 WWE라고 이거 봤어요. 예. 세계 프로레슬링 협회 설립자인 빈스 맥마너를
예. 빈스 맥마흔. 이 사람은 맥마흔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때려 눕히고 목소리로 승리한 적이 있대. 맥마흔이고 트럼프랑 둘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계 레슬링 협회 예. 명예의 전당에도 트럼프가 올랐다. 와 대단하네 진짜.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네. 자 아까 있잖아 그 백인 그룹이 그러니까 분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 있잖아. 네. 연안 지역의 엘리트 백인들은 프로레슬링을 되게 서부 연안, 동부 연안의 되게 백인들. 혐오한대. 그렇죠. 근데 반면에 백인이면서 남성이고 노동자 계급은 레슬링에 열광을 한다. 약간 중부에 있던 사람들이고 조금 하층에 가까운 분들은 그렇죠.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어릴 때도 사실은 프로레슬링이 되게 유행했어. 김일, 저는 박치기의 형님 제왕, 기밀이십니까? 김일. 그다음에 노지심, 당수도의 명인 천규덕. 전규덕. 그다음에 이거의 천호진 여건부. 천호진 여건부 아버지. 여건부 아세요? 저는 이름 알죠. 그러니까 천규덕 씨는 이제 지금 그 배우 천호진 씨의 부친 되시고. 아버지죠. 예. 유명하신 분이죠. 대단해. 저희는 아예 이 프로레슬링 어릴 때 학교에서 거의 봤죠. 우리가 어릴 때 놀던 게 프로레슬링 흉내내면서 놀았다니까. 저는 뭐그 헐크 호건이고 달러맨, 뭐 마초맨, 뭐 자이언트 다 기억이 나요. 호빵맨 분장을 한번 링에 올라가. 저 가가지고 이래 착침 뱉고 이래가 그냥 참 하고 싶은데. 반칙의 왕. 예, 반칙이 왕. 너무 그러니까. 재밌어요. 예. 근데 우리가 네. 레슬링을 보면 상상하는 게 저거 진짜냐 가짜냐 논쟁을 벌이잖아. 우리 학교에서 투표를 한 적 있습니다. 학생들끼리. 진짜? 중학교 2학년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 근데 놀랍게도 진짜가 이겼어요. 누가 봐서 가짜인데 진짜가 이겨버렸어. 그러니까 짜고 치는 격투기인데 그걸 진짜로 한다라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근육이 두꺼우니까 피가 안 나는 거다. 말이 되냐고. 사람이 피가 나지. 짜니까 안 나는 거지. 그 사람 이름 기억 옛날에 나올 때 그 음료수 병 있잖아. 요즘 돌리는 거지만 옛날에는 오프너로 따는. 네. 도들도들하냐. 딱 숨겨 팬티에 숨겼다가 막 그리고 피나고 막 이랬어. 그 반치광들 있어. 반치광들. 누군지 기억 안 나. 미스터 이름은 퍼펙트도 기억 있고 안 나. 반치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네. 현실과 가상 세계를 헷갈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프로레슬링을 보면서 나타나는 특성이 바로 그거야. 진짜냐 가짜냐 헷갈려. 근데 여기서 뭐냐면 심리가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네. 이 레슬링을 통해서 악의 세력을 짓밟고 어떤 공격적인 남성성을 확인을 하면서 힘 있는 거인의 모습을 보면서 열광을 하는. 그 중부에게 했던 노동자 백인들. 어. 네. 이게 여기에 열광을 한다는 거지. 근데 예. 이런 심리가 만약에 길거리에서 그대로 표출된다고 하면 상상을 해봐. 그게 어떤 장면이죠? 이게 좀 그 현실화되면 사실 좀 살벌한데요. 진짜 그러니까. 레슬링이 현실화 된다면 이거 뭐 큰일 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물론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네. 좀 살벌하게까지 하잖아요. 살벌해요. 그죠? 살벌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네.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민주주의가 작동이 되는 것이냐라는 얘기는 본격적으로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쭉 했던 게 뭐냐면 우리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우리 얘기를 하자.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야기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한번 옮겨 봅시다. 주류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레슬링 얘기까지. 자, 대한민국은 세계가 경탄한 평화적 촛불 시위의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이거 나중에요. 한 100년 지나잖아요. 프랑스 혁명 정도의 너무 심하나?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랑스 혁명을 봤던 그 르봉이라고 하는 사람, 네. 그 사람이 의사인데 그 군중들을 보면서 어떤 느꼈던 전율감이 어떤 같이 왔던 공포 네. 해갖고 만들었던 책이 군중심이라는 그렇죠. 책이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예. 그러면서 어떤 군중에 대해서 이 서구에서 군중을 분석한 책이고 군중이 모이면 항상 뭔가 폭도로 변한다. 대부분 그랬었고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 서구에서는 이런 시각이 딱 거의 고정관념화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촛불 시위를 보면서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폭도가 아니에요. 야, 어떻게 100만이 모였는데 쓰레기 하나 없이 쓰레기 하나 없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저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뭐하고 그럼 누가 확 지나가 버렸다는 느낌이 들 그러니까 아니 정도로. 미국 봐봐 지금 저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난리도 가게 아니에요. 앞에 합판으로 대고 막 지금 예. 그잖아. 습격당할까봐. 그러니까 대한민국 미국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어불성설한 부분이 그렇죠. 있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뭐 길거리 충돌 이런 걸 상상할 이유도 없고 그럴 네. 필요도 없는데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뭐가 있죠? 뭐냐면 물론 뭐 총 이런 거가 등장할 여지는 전혀 없고 다만 우리도 극심한 갈등이 나타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뭐 물리적 충돌보다는 갈등, 충돌. 사회적 갈등. 그죠? 이 사회적 갈등이 정치적 갈등으로 폭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이건 어떤 배제할 수 없어요.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자, 아까 우리가 미국 상황을 분석하면서 키워드로 주류라는 키워드를 주류. 갖고 분석을 했잖아요. 예. 그걸 한번 똑같이 적용을 해봅시다. 자, 탄핵 촛불 시위는 주류를 교체한 시위였나?
엄밀히 말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아니지.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탄핵 촛불 시위는 주류 집단의 상당수도 탄핵 대열에 동참을 했던 10% 정도 범국민적인 빼고는 저항이었지. 10% 정도 빼고는 다 동참했던 느낌이 들어요. 네. 그때 여론조사 80%가 넘었잖아. 이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 줌도 안 되는 태극기 부대는 빼고. 태극기 뺄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죄송합니다. 뺄게요 그냥. 그러니까 예. 뭐냐면 주류 대 비주류. 네. 그다음에 주류 안에서의 분화. 이렇게 되면서 했던 부분이 아니라 주류가 분열하면서 세력이 왜소화됐던. 네. 따라서 어떤 총력전의 진영 대결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른바 지금 느낌의 진보 보수 진영의 대결은 아니었어요. 한 줌도 안 되는 세력과 대다수 국민 간의 어떤 대결 구도. 민심, 그것도- 국민의 마음.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맞지.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촛불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됐던 이유 가운데 우리 국민의 어떤 높은 정치적 소양 이걸 1순위로 꼽아야 그렇죠. 되고 근데 맞습니다. 이걸 빼고 나면 그다음에 놓일 요인이 바로 내가 볼 때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근데 이 흐름이 이 면면한 흐름이 변곡점을 맞으면서 틀어진다는 얘기를 우리는 이미 총선 청기누설 1탄에서 했어요. 이 천기 누설의 시작점에서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그 그렇죠. 카르텔이 변곡점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 기득권 카르텔이 어떤 식으로 반격을 가하기 시작하는가 그 네. 변곡점이 바로 조국 사태였다라고 이미 총선 청기누설 1탄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곧 대선이 있습니다. 이제 네. 2년 정도 남았는데 미국처럼 그럴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 주류의 아니요. 반격.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예. 우리 대선판은 만약에 내일 대선이 열린다라고 하는데 이건 볼 것도 없어. 내일 열리면요. 민주당 이길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근데 왜 주저하면서 얘기를 해요? 아, 저희 방송에서 또 얘기하는 게 이거 방송은 유튜브긴 하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뭐냐면 네. 미국처럼 박빙전이 될 여지가 없어. 만약에 내일 그 대선이 치러진다면. 네. 그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그 윤석열 3불가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마 초박빙. 초초초초 박빙. 예.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긁어모아야 될까 말까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그 흐름은 마찬가지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 같은 초박빙전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성립이 돼. 네. 근데 문제는 정치라는 게 워낙 역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1년 반이 남았기 때문에 단정을 못 하겠죠. 아,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빼고 자 이것만 보자는 거죠.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는 게 주류의 반격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검찰 권력을 둘러싼 맞아요. 공방으로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전이라는 거예요. 미국 같은 전면전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모든 계급과 계층과 부문이 총망라가 되면서 막 싸우는 이게 아니라 네. 극히 제한된 한 영역에서의 주류 대 비주류의 싸움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 미국 대선 얘기하면서 우리 대선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려고 했는데 미국과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걱정할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네. 그렇다고 대한민국 주류가 그냥 손 놓고 있겠느냐라는 거지. 그럼 요번에도 그래요? 그냥 최고 권력 잡수세요라고 하겠느냐고.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예.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판을 짜려고 하지 않겠냐고. 예. 그 조짐이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는 거지. 조짐이 저는 제가 더듬이가 없어서 하는지 몰라도 저는 조짐이 잘 안 보이는데 그런 게 있나요? 꽃반면에 세균면에 더듬이 있는 세금이 더듬이가 없어서 아무튼. 하는지 조짐이 있나요? 자, 지금? 핵심은 네. 기득권이야. 근데 기득권? 검찰 권력을 둘러싼 제한적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검찰 권력은 지배 세력의 기득권은 될지언정 나의 기득권은 아니야. 그렇죠. 나의 기득권 아니죠. 그죠? 네.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기존 주류에게 나의 기득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신호를 만약에 무제한적으로 발신을 해서 네. 반발을 조직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하. 우리는 여기서 이런 가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아하. 야. 그게 예를 들어서 공정경제 3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죠. 예, 그 얘기를 했었죠. 누설에서 아울러 네.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도 거론한 바가 있죠. 그게 그런 것들이네요. 그러니까요. 자, 잘 봐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휘청인 것은 대부분 이런 문제들이 부각됐을 때예요. 자, 보수 언론이 집요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잘 보라고. 이게 가장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뭐 그렇다고 타협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네. 뭐 그럼 뭐하러 정치를 해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어떤 그 삶, 예. 더 나은 사회를 그러니까 개척하기 위해서 정치에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타협하지 이런 얘기는 아니고
자, 미국 대선에서 끌어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기존 주류의 반격에 전통 비주류가 한데 뭉쳐 대응을 했다는 점. 미국이 지금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봐도 무방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주목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게 개혁의 방향을 잃지 않고 개혁의 방향은 그대로 가되 나아가서 근본적으로는 주류의 교체를 꾀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지점에서 스스로 되물어봐야 되는 게 네. 뭐 정치의 개혁, 검찰의 개혁 좋죠. 반대할 좋습니다. 사람 없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경제 사회 개혁의 큰 그림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아, 그다음에 그게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는지, 아하. 그리고 공감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가치를 지키고 이것을 거대한 사회 변동의 에너지로 삼기 위해서 결집할 수 있는 힘이 지금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지, 이걸 묻는 거죠. 참 저는 생각을 그렇게까지 못했네요. 단순히 어떤 검찰 개혁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정치적, 사회, 경제적 어떤 개혁, 큰 그림 이게 있는지 없는지가 좀 중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요. 자, 미국의 분열상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역으로 보면 네. 미국의 분열상에는 발전의 요소가 사실은 내재돼 있어요. 음흠. 그건 뭐냐면 수백 년간 이어져 왔던 주류의 교체 흐름이 네.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백인 지금 말했던 뭐 와스프 거기에서 많이 변동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사회 변동에 지금 접어들었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귀결될지는 봐야 되죠. 네. 여기서 더 극심한 혼란상으로 치달을지 네. 아니면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뭐냐면 한 계단을 형성하면서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될지는 과정이나 계기가 될지 더 네. 지켜봐야 뭐 대선 이후에 이제 어떻게 이제 다시 이제 그 이걸 추스릴 것인가를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사회 변동에서 변화의 여지가 계속 확인이 되고 있다는 그렇죠. 점은 발전적 요소로 봐야 되는 건데 과연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우리가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저는 저 마지막으로 답은 안 내리겠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거인 거예요. 저는 답을 모르지만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쉽지 않네요. 무조건 O, X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쉽지 않습니다. 단편적으로 검찰 개혁이나 그 부분을 볼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바이든 대 트럼프라고 하는 두 개의 어떤 정치적 상징 인물의 대결이 있지만 네. 그 두 사람의 어떤 상징적 인물의 대결을 형성해 들어간 그 밑에 수억의 수억은 한 1억 뭐 1억 6천 얼마죠? 6천 7천 예. 그 무명이지만 사회의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여기는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모아서 하나의 어떤 비전으로 제시 들어가는 거. 여기 중요한 문제도 그것이 정치적인 문제, 검찰의 문제로 한정이 되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죠? 문제 제기를 너무 크게 묵직하게 던져버려서 너무 거대 담론인가요? 너무 거대 담론입니다. 사회 경제 변화와 개혁을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 과연 우리 한국 사회, 대한민국 사회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주류 비주류 그냥 제가 볼 않네요. 때는 쉽지 않아요. 이게 아마 앞으로 계속 보수 세력에서 계속 이 문제를 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쳐야만이 어찌 본다면 아까 했던 주류라고 하는 만약에 개념을 끌어온다면 주류의 어떤 재결집 그래서 반격을 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수 언론이 이런 어떤 큰 틀에서 나오는 그 개별 사안들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이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한국 사회는 과연 그 정도의 단계에 와 있는지 또 이른바 주류, 비주류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알겠습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는 왜 마지막에 좋은 목소리가 기회가 낮아질까? 그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답을 각자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미국 대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 사회까지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청기 누설은 26번째 시간을 오늘 마치고요. 다음 주 27번째 시간이 마지막이 될 거고 우리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그 청기 다음 누설은 생방송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방송에서 금요일 날 이제 그 매주 금요일 날 이제 그 8시 반에 놓치지 마시고요. 예, 우리 그 얼수무당과 함께 청균으로서 생방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될 진행되니까 거고요. 놓치지 마시고 네. 꼭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트럼프. 굿바이.